안녕하세요. K입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이 참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 함께 생각해 볼게요.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가정의학 전문의의 건강 노하우인데요.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부터 치매, 우울증, 불면증, 변비,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낫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효과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돈이 들지 않는다. 둘째, 후유증이 없다. 근데 여기서 바른 자세를 익혀서 하는 건 중요합니다. 셋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넷째, 면역력을 높여 약을 끊게 만든다. 다섯째, 세로토닌 분비로 통증이 줄어든다. 여섯째,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가 좋아진다. 일곱째, 근력이 강화돼 요통이 사라진다. 저자는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분인데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마티스 관절염, 감기 등의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매번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바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방식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식생활의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라는 거죠.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거는 참 나쁜 것들을 많이 유발하는데요. 집에서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날일수록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만 먹을 것에 손이 가지 않는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부 둘레, 체질량 지수, BMI,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습관의 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습관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인데요. 일본에서는 메타보 검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복부 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 진단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불룩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완전히 메타보네요 하고 짓궂은 농담을 건넬 만큼 메타보라는 말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메타보, 즉 메타볼릭 신드롬, 한국말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대사증후군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허리에 살이 붙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쉽게 알아보는 만큼 복부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검진, 일본에서는 메타보 검진, 이 자체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을까? 정책이 시작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메타보 검진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식사에 대한 지침은 중시된 반면 운동에 대한 지침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다 나았다고 볼 수가 없죠.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만이 문제라면 또 비만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면 체중부터 조절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거죠.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고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거죠.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래요.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고요. 반려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대요.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Natural Killer Cell,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힘들어 하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 나 또 오늘 운동했네. 나 이거 완전 습관이야. 이렇게 정말 직장 다니듯이 운동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걷기, 또 틈틈이 하는 근력 운동.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강이 조금 걱정된다면 또는 다시 건강을 잘 챙기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절박한 생각이 드신다면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의 힘, 이것을 잘 기억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말만 들어도 병이 나을 것 같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걷기는 너무너무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천이 어려울 뿐이고 그것을 매일 지속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걷기가 좋은 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까먹고 또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저자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걷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걷기는 자가 치유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걷기가 자가 치유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걸으면 위장이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걸으면 우리 몸을 지배하는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서 위장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원래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고 거기에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는 걷기를 병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걸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율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하거든요.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라는 거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해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걸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요. 장이 변하면 내뇌 호르몬 균형도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약부터 찾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가 치유력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하면 우리의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죠. 평소에. 그리고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라는 거죠. 저자는 걷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를 통해서 위장의 기능 장애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호전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최소한의 의학적인 힘과 거기에 반드시 걷기를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장 기능 장애, 거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변비, 이런 것들도 걷기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신경이 조절되고요.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면서 위장이 스스로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장 기능이 약화된 것은 많이 걷지 않았기 때문이고, 걷지 않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 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의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근데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뇌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청장청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에서 100조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어서 장벽에 붙어 산다고 하는데요.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고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는 중간균이라는 거죠. 이런 거 TV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경우라고 하는데요. 인간 사회하고 다 똑같아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나쁜 사람이 늘어나죠. 장내 세균도 이와 똑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변비에 걸리기도 쉬워지고요. 위장 기능이 저하되기도 쉬워지는 거죠.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내 면역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요.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고요. 체내 면역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 부분에서 다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뇌 내의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 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청, 장청, 장청, 뇌청인 거예요. 이것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40억 년 전이고요. 동물로 진화된 시기는 5억 년 전인데 최초에 생긴 신체 기관은 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뇌와 심장 없이 장만 존재하는 강장동물이 있는 반면 장이 없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뇌보다 장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도 저하되는 거고요. 건강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방치한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라는 거죠.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가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 다시 동기부여 받고 우리의 걷기의 의미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바로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걸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자가 치유력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걷기를 한다면 우리의 자율신경도 더 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걷기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매일 걷기에 있다는 것을, 하루 1시간 걷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걷기 하세요. 그래서 자가 치유력을 높이세요. 걷기는 몸도 마음도 공부도 일도 스스로 돕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